실증나거나 오래된 물건은 쉽게 버려질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근사한 작품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맥주병이 작품이 되는가 하면 못 입는 헌옷들은 예쁜 인형들로 새롭게 재탄생되기도 한다는데요. 버려진 물건에 생명을 불어넣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재가공하는 사람들, 그들의 멋진 상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버려진 것들도 작품이 될 수 있다. 빈병이 멋진 소품으로, 헌옷이 예쁜 인형으로 실현의 흔적이 새롭게 재탄생했다. 버릴 것 전혀 없는 재활용품들의 반란을 만나보자.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조천읍에 위치한 작은 가게. 겉으로 보기에도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알기 힘든데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이분. 아니, 자세히 보니 이거 빈술병 같은데? 단아한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어제 거하게 한잔 하신 건가요? 설마 애주가? 술 좋아하긴 하는데 다 제가 마신 건 아니고요. 제가 쓰는 공예 재료라서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아니, 빈 맥주병이 공예 재료라고요? 과연 뭘 만드는 걸까? 주로 이제 초라든지 이제 맥주병을 잘라서 뭐 풍경이나 화병 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아하, 이 수많은 맥주병을 이용해서 멋진 소품을 만든다는 말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청아한 소리가 나는 풍경에서부터 좋은 향이 솔솔 나는 향초, 그리고 예쁜 꽃을 꽂을 수 있는 꽃병까지 만능 맥주병이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다 직접 제 손으로 만듭니다. 혹시 어떻게 만드는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고운 한복을 입으신 분이 앞치마를 두르고, 어라? 이건 용접할 때 쓰는 안전모가 아닌가? 그리고 장갑까지 착용하고 밖으로 나간다. 우와, 병을 정말로 직접 자른다. 날카로운 칼날에 속수무책 반으로 갈라지는 맥주병. 유리를 자르는 작업이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빈술병을 이용한 유리공예를 시작하게 됐을까? 이제 제가 초를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하던 가게에서 수입 맥주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버려지는 병들이 너무 많아서 보다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일하던 가게에서 버려지는 수입 맥주병이 아까워 재활용을 시작하게 됐다는데, 놀랍게도 수입 맥주병은 수거해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독특하고 예쁜 수입 맥주병을 활용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아랫부분은 잘라서 향초를 만들고 윗부분은 풍경을 만들게 됐다고. 부드럽게 깎은 병에 파라핀과 소이 왁스 그리고 향긋한 향료를 넣어 섞어주고 48시간 숙성하면 완성!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쁜 향초가 완성됐다. 많은 향초 중에 이 향초를 사서 썼을 때 뭔가 환경 보호에 일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했다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을 때 가장 뿌듯하고 좋고요. 이곳에서는 병뚜껑조차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자석이나 오핀을 붙여서 생활용품으로 변신. 게다가 좋은 향을 풍기는 향기 주머니, 향낭까지. 향낭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으로 만든 건데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일회용으로 이제 써지고 버려지기 때문에 연간 버려지는 단위가 톤 단위를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수막들을 이제 다른 분들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손바느질해서 향낭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무 자체는 바다에 떠밀려온 이제 바다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런 유목들로 이제 작업을 하신 작가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걸로 티라이트 홀더를 만든 거예요. 버려진 빈병을 멋진 소품으로 만들고 폐 현수막과 나무까지 활용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손이 따로 없네.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이제 저도 다른 제품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할 생각이고요. 뭐 맥주병 말고도 이제 재활용되지 않는 와인병이라든지 이제 양주병 같은 걸 이용해서 화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소품들을 더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올레꾼들의 쉼터로 유명한 곳. 올레길을 걷다 힘들거나 허기가 지면 이곳에 들러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 보기에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인다. 그런데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자세히 보니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인형 만들고 있어요. 아, 인형이 뭐 어떤 인형이에요? 말 인형이라고요.
헌옷 가지고 만드는 인형입니다. 헌옷으로 인형을 만든다고요? 집에서 안 쓰는 천을 갖고 오니까 이렇게 예쁜 인형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입지 않는 옷이나 버려진 천을 이용해서 제주의 상징인 말을 형상화한 예쁜 인형을 만들고 있는 건데 헌옷이라고는 믿기질 않는다.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고 버려지는 옷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뭐 낡아서 못 쓰는 옷 외에는 커튼도 괜찮고 뭐 이불천도 괜찮고 다 그렇게 기후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 라면 봉지도 있고 저기 보시면 뭐 비닐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쌀 포대로 만든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청바지와 조각천을 이용해서 만든 커다란 말 인형 되시겠다. 이건 심지어 양파를 담는 망으로 만들어졌다. 이 알록달록한 인형들은 양복, 커튼, 난방, 한복, 이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렇게 버려지고 못 쓰게 된 천이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했다. 직접 헌옷을 가져오지 않아도 미리 준비된 천들로 말 인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만들어 볼 만하겠다. 재미있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체험이 아니라 헌옷을 이용해서 만드니까 더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뭐 직접 만드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는 재활용한 게 또 있다. 뭘까? 이것저것을 둘러보는데 천장을 보니 석가래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가 이제 제주시의 원도심인데 많이 상권이 죽어서 이쪽 지역 지금 있는 이 건물이 7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 방치된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살려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옷과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함부로 이제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재활용한다는 생각으로 공간 자체도 이제 재활용해서 다시 꾸미게 됐어요. 헌옷과 헌집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이곳. 재활용을 실천하는 곳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다. 멀리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가까운 원도심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솔직히 애들이 크다 보면 이렇게 옷을 옆에 분한테 드리기도 하지만 또 버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뭐 그렇게 많은 시간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이제 어르신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도 버려진 건물이 멋진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된 곳인데 이 특별한 공간에서 더욱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보기에도 뭔가 독특한 물건들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 전시는 세계 각국의 도시를 돌면서 기존에 모여있는 실현에 관한 다양한 사연들과 물품들과 함께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지역 분들에 의한 어떤 사연과 물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실현의 아픔과 기억을 담고 있는 물건을 전시하는 곳인데 아직 버리지 못한 전 남친의 샴푸 그리고 남자친구를 위해 짜던 스웨터는 이별과 함께 이렇게 요상한 모양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다들 기억하려나? 학창시절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했던 기억은 한 권의 책으로 남아있다.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연을 전시하는 건데 이 미니어처 가구에도 특별한 사연이 숨어있다고. 제주에서 거주하시는 젊은 두 남녀분의 사연입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가구로 어떻게 꾸밀까를 이제 꿈꾸던 당시에 굉장히 좀 예쁘고 발랄했던 모습들을 상상하게 하는 가구 미니어처인데요. 이 미니어처를 만들고 완성하기 전에 이미 그 두 분은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셨다고 해요. 마치 어떤 사귀던 가정과 또 그 가정에서의 어떤 시련의 어떤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간직한 채 남아있던 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재발견인데 그래서 전시장을 둘러보면 왠지 모를 씁쓸함과 쓸쓸함도 느껴진다. 이혼을 겪고 나신 어떤 분의 사연이고요. 남편과 같이 있었던 어떤 식탁에서의 시간들,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모두 다 이제는 예전의 기억으로만 남겨두고 이혼을 겪게 된 어떤 그분의 사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4개 층으로 구성된 전시장에는 100여 점의 물품들이 전시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자동차가 눈에 띈다. 지금 보시는 이 큰 차는 사별한 어떤 남편이 가장 살아생전에 애지중지했었던 차에 대한
이제 사연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본인의 집 앞마당에 7년 동안이나 세워두었던 차이고요. 애틋했던 기억들을 잊어버리기 힘들었던 기증자분이 가장 보람되고 또 의미 있는 곳에다가 기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또 감사해 하시면서 저희 쪽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대신해 집 앞마당을 지켜주었던 차.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이 남긴 오디오. 제주 4.3 항쟁 당시 끌려갔던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빵.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였던 애완견의 마지막 기저귀까지. 버리지 못한, 버릴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전시회다. 실현에 대해서 뭐 새로운 시각으로 또 보게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사람들이 버려지는 물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재발견.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버려지는데, 하지만 버려지는 것에 숨을 불어넣어 우리 곁에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재활용하고 재창조를 하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